자, 기출뽀개기 해설 시간이고요. 저당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종물, 과실, 물상 대비 네 가지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저당부동산 재산취득자도 아주 잘 나오죠. 저당부동산 재산취득자는 뭐라 그랬죠?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 이 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저당부동산 재산취득자인데, 얘네들은 왜 보호가 필요하냐?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버리면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은 저당권보다 뒤에 성립했으니까 소멸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보호하자. 이게 저당부동산 재산취득자입니다. 세 가지 보호장치가 있어요. 첫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경매인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 채무자가 아니지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할 권리가 있죠. 특히 변제에서는요, 지연배상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되죠. 기존의 채무자가 연체한 것 중에서 연체이자는 1년분만 변제하면 되죠.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지만 재산취득자는 1년분만 변제할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채무자 대신 돈을 갚았으니까 채무자한테 가서 나한테 돈 갚아라 해야 되겠죠. 구상권 인정되죠. 그 다음에 이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제3취득자가 된 후에 목적물에 지출한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 경매대가로부터 영순위로 상환받죠.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다, 보호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니은의 기억을 봤더니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되어 있죠. 얘는 제3취득자다 아니에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제3취득자는 소유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죠. 함부로 제3취득자 보호하는 거 확장하면 안 되죠. 제3취득자는 다시 한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니은 제3취득자가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그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환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지문, 니은은 틀린 지문 이렇게 되겠죠. 기억 옳은 지문이고 니은 틀린 지문이니까 옳은 것 고르라도 있잖아요. 그럼 기억 들어있는 거, 니은 들어있는 건 일단 빼고요. 기억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죠? 니은 들어있는 건, 원래 이제 박스형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니은 들어있는 건 다 제끼고, 기억 들어있는 것만. 자, 디귿을 봅니다.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니까 기억 옳은 지문이고요. 디귿 옳은 지문이죠. 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리얼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경매 신청 전이냐 후니를 따지지 않고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게 제3취득자가 될 겁니다.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얼 이렇게 되겠죠. 29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을 소유 땅의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자, 갑이 을 토지의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병도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갑이 1번 저당권이고 병이 2번 저당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갑은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저당권만 팔아먹는 거. 저당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2번. 을이 갑에게 돈을 갚으면 갑의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랬죠.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4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저당권 소멸하지 않아요. 따라서 회복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자, 불법 말소된 등기는 회복 등기가 가능한데 앞불사 목적물이 경매가 됐네요. 그럼 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은요 어차피 소멸할 운명이잖아요. 경매를 통해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복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복 등기 전 목적물이 경매가 됐다. 저당권 등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되죠. 자, 5번 만약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라면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예요. 1번 저당권 갑등기 2번 저당권 병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효예요. 그럼 얘가 1번 저당권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말소하지 않고 을병이 합의를 해서 이걸 유용하기로 해.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무효등기 유용 기억나세요?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이렇게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가 있더라. 이럴 때는 유용할 수 없다죠. 그죠? 이거 유용해버리면 이 병의 저당권이 느닷없이 2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할 때는 유용할 수 없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괄경매권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간단히 했었는데,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 건물이 지어지죠. 그리고 이 건물을 설정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신축했지만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에 세 번째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도 있다. 권리라 그래. 권리. 의무가 아니고. 네 번째 토지 건물 일괄 경매가 있게 되면 첫째 경매법원은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되고 두 번째 토지저당권자는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고 딱 요거예요. 딱 요것만 나와요. 거의. 그럼 30번 기억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다.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리고 갑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근데 기억해 보면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어요. 갑이 지었지만 건물이 A 소유야. 그럼 일괄경매 안 되죠. 갑이 지었고 갑이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지었지만 갑이 소유하는 경우 이때 일괄경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은 안 되겠죠. 니은 을의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B가 땅을 샀다. 그러면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법정상권 인정이 되느냐? 안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당권 실행경매로 인한 법정상권 366조 법정상권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상권 안 되겠죠. 디귿 저당권 설정 뒤 땅에 대해 저당권 설정 뒤
땅에 대한 경매가 실시돼서 C가 토지를 취득했다. 역시 관습법상 법정상권 따위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법정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든 출발점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이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 뒤에 건물이 지어지고 땅이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얼 저당권 설정지 D가 땅을 매수 취득해서 필요비를 짓다. 뭐죠? 토지 저당권 설정 뒤에 땅을 샀다. 제3취득자. 그죠? 제3취득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다.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 뒤에 D가 땅을 샀다. 제3취득자 딱 떠올라야 되죠. 따라서 D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가 될 겁니다. 31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후 병이 건물을 지었다. 갑소유 땅 순서대로 을명의 저당권. 이후 병이 땅을 빌려가지고 병이 건물을 완성했어요. 병소유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정명의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건물에. 그럼 병은 을은 토지 저당권자고 정은 건물 저당권자예요. 그죠? 자,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팔아먹을 수 있는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2번 을은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했다. Y에 대해서 일괄경매 할 수 있는 거 안 되죠. 다시 한번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건물을 지었고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괄경매 할 수가 없지요. 3번 정이니까 건물 저당권자잖아요. 건물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를 넣었어요. 그래서 무가 건물을 경락받았어요. 자, 무는요.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뭐도 취득해요? 임차권도 취득하죠. 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차권도 취득하는 거죠.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됐다. 건물 저당권이잖아요. 당연히 토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지요. 5번 갑이 땅을 팔았을 때 그 매매대금에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그랬죠. 물상대위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요럴 때 하는 게 물상대위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의 문제도 출제를 하네요. 32번 갑은 을소유 땅에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땅에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일괄경매 할 수 있는 거. 자, 일단 일괄경매 하려면 저당권 설정 후 신축. 그죠? 그리고 이거를 설정자인 갑이 신축, 갑이 소유. 또는 제3자가 신축했지만 갑이 소유. 요 경우에 일괄경매 할 수 있죠. 근데 기억해 보니까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을소유군요. 을소유 땅이죠. 그러면 이제 을이 신축, 을이 소유. 병이 신축, 을 소유. 언제? 저당권 설정 후죠. 근데 기억은 저당권 전 이미 건물이 존재해요. 이때는 일괄경매가 아니라 법정상권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니은 저당권 후 을이 축조 앤드 소유니까 일괄경매 할 수 있죠. 디귿은 저당권 후 병이 축조했지만 을이 소유하게 됐어요. 이것도 일괄경매 할 수 있죠. 결국 일괄경매 할 수 있는 건 니은 디귿 두 개 이렇게 되겠죠.
33번 저당권 소멸 원인.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죠. 담보물권의 공통의 소멸사유. 자, 물권의 공통의 소멸사유는 목적물 멸실이죠. 2번 채권 소멸. 근데 3번 목적물이 경매로 인해서 경매군요. 그럼 저당권은 소멸하죠.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 그러면은 소유권과 지상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죠. 그죠? 그럼 원래는 지상권 소멸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겠지요. 혼동해서 봤던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게 문제예요.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뭐냐 이거죠. 자, 일단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저당권은 소멸의 원칙이죠. 그런데 얘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저당권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결국은 저당권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제3자 이익 무슨 뜻이냐. 저당권이 제3자 질권의 목적이야. 이때 저당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제3자 권리도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멸시켜서는 안 되지. 결과적으로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5번은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 후순위 권리자도 없고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그죠? 5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지문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거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34번 여기부터 공동저당인데요. 공동저당은 그냥 설명 듣고 넘어가세요. 잊어버리세요. 갑은 을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채무자죠. X 토지와 Y 건물의 1번 저당권. 자, 몽땅 채무자 소유예요. 이렇게 X 토지와 Y 건물이 몽땅 채무자 소유고 갑이 1번 저당권자예요. 병은 X 토지의 2번 저당권이고 정은 Y 건물의 2번 저당권이에요. 자, 이렇게 몽땅 채무자 소유고 공동저당권자가 최선순위라면 368조 동시배당 20배당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동시배당을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X와 Y가 모두 경매돼서 동시에 배당이 된다라고 출제를 하면서 이때는 갑병정이 각각 얼마를 배당받는가를 물어봐요. 자, 먼저 갑은 어떻게 돼요? 동시배당의 경우에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을 받죠. 즉 갑의 3억을 4대 2의 비율로 배당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이 받을 3억에다가 X토지에서는 전체 6억 중에 4억 요만큼을 배당받는 거예요. 그죠? 6분의 4를 배당받는 거예요. Y에서는 6분의 2를 배당받는 거예요. 3억을 6등분 한 다음에 4억에서 4등분, 2억에서 2등분을 주는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갑이 받아야 될 채권을 6등분 한 다음에 그 중에 X토지에서는 4등분,
Y 건물에서는 2등분을 배당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X 토지에서 값은 2억을 배당받고 Y 건물에서는 1억을 배당받겠죠. 그리고 남는 거 X 토지는 4억인데 값이 2억을 받았으니 남는 거 2억을 병이 배당받을 것이고 Y는 2억에 낙찰되었는데 값이 1억을 배당받았으니 1억 남았죠. 그럼 정은 1억을 배당받겠죠. 이렇게. 공동저당에서 동시 배당할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나오게 되면 이렇게. 첫째, 전부 채무자 소유인지. 두 번째, 공동저당권자가 최선순위인지. 보통 그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곤란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정은 Y 건물에서 얼마를 배당받는다? 1억을 배당받겠죠. 반면에 35번을 보면요. 갑은 채무자 을. X 토지가 채무자 을 소유예요. 그 다음에 제3자 병이라고 돼 있죠. 물상보증인이죠. 병 소유 Y 토지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갑이 공동저당권자야. 이렇게 목적물이 일부는 채무자 소유고 일부는 X 토지는 채무자 을 소유고 Y 건물은 물상보증인 병 소유예요. 이렇게 일부는 채무자 소유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동시배당할 때 안분배당이라든가 후순위 권리의 대위 같은 것들 인정을 안 해줘요. 자, 어쨌든 갑은 X토지와 Y토지의 1번 저당권, 정은 X토지의 2번 저당권, 그다음에 무는 Y토지의 2번 저당권을 갖고 있더란 말이죠. 그 중에 Y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20회당이죠. 갑이 얼마를 배당받았어요? 5천을 배당받았어요. 갑이 5천을. 그러면 나중에 이 X토지가 경매가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동시배당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동시배당할 때는요. 아까 몽땅 채무자 소유일 때는 안분배당 했었잖아요. 4대 2의 비율로. 근데 하나가 채무자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동시배당할 때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서 먼저 배당을 해요.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서 먼저 배당을 하고요. 모자라는 걸 여기서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동시배당을 하면요. 갑은요. X에서 4천을 배당받고요. Y에서 1,000을 배당을 받아요. 갑은. 두 번째, 20배당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20배당은요, 먼저 배당되는 것에서 다 받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Y가 먼저 경매됐으니 5천을 다 받는 거예요. 문제는 X에서 4천, Y에서 1,000을 배당받았고, 동시배당할 때는 갑이 20배당의 경우 Y가 먼저 경매되었을 때 갑은 5천을 다 배당받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X가 경매 4천이 남았어. 이걸 누가 배당받느냐? 물상보증인, 병. 그 물상보증인 목적물의 후순위 고리자, 물상보증인 병을 타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고리자, 무가 갑이 동시배당했더라면 X토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 4천만 원. 이걸 한도로 무가 배당을 받는 무가. 그래서 문제가 무가 얼마를 배당받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가 얼마를 배당받아요? 4천만 원 한도로 갑이 동시배당했더라면 X에서 받을 수 있던 금액이 4천이었잖아요. 그걸 한도로 무가 배당을 받는데 무는 채권액이 얼마예요? 3천이잖아요. 3천을 배당받는 거죠. 그죠? 나머지 1,000만 원은 병이 받는 거예요. 병. 그러면 정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권자는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요게 하나가 채무자 소유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나타나는 대부분 판례입니다. 어렵죠?
36번. 아, 문제도 그지같이 길어요. 갑일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을 소유의 X 토지와 Y 토지라고 돼 있어요. 전부 채무자 소유인데, 아, 감사하게도 채권 최고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저당권이에요. 공동근저당. 공동저당이라고 돼 있지만, 채권 최고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공동근저당이에요. 문제는 근저당에서 이 채권 최고액은 의미가 뭐였죠? 우선 변제 한도예요. 최대 한도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갑이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에서 8,000원 우선 변제 받았어요. 그 정의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 얼마를 배당받아요? 아니 우선 변제 한도가 1억 2천이잖아. 근데 이미 8,000원 받았잖아. 그러면 우선 변제 얼마 받아요? 4천밖에 안 되겠죠. 그죠? 이미 우선 변제 받은 8천만 원을 뺀 나머지 채권 최고액에서 이미 반제받은 8천을 뺀 나머지 4천원을 우선 변제 한도로 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갑이 아무리 신청 당시면 5천만 원이고 완납시 5천만 원이다.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완납시의 채권액이 5,500으로 확정된 거예요. 갑은. 5,500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500을 다 받는 게 아니야. 이미 8천을 받았어요. 채권 최고는 1억 2천이야. 그럼 나머지 4천만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36번 문제는 공동저당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근저당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최고액의 의미가 뭐냐? 그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이 나왔죠. 근저당권은 두 개가 조심해야 되죠. 채권액이 언제 확정되는가 확정 시기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전부 갚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은 채권이 증감 변동하잖아요. 그죠? 계속적 거래 계약을 통해서 결산기까지 채권이 증감 변동하다가 결산기에 채권이 확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근저당권이잖아요. 채권의 불특정성 및 부종성의 완화. 이게 근저당권의 특징이죠. 자, 이때 채권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 채무자, 채권 채무 전부 다 변경할 수 있죠. 확정 전에는. 또 저당권은 지연배상은 1년분만 우선 변제 받지만 근저당권은 최고액 한도 내라면 1년을 넘는 것도 우선 변제 받죠. 당연히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 여기서 설정에는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계속적 거래 계약 있어야 되죠.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소비대차 계획이 있어야 되듯이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계속적 거래 계약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4번. 채권 확정 시기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경락되고 완납한 때 확정이 되죠. 5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다 갚아라.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누구하고 누구?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근데 5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라고 있어요. 얘는요. 제3취득자도 아니고 물상보증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설령 얘는 최고액을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딱 기억하시면 돼요. 틀린 것은 1번. 38번.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있다.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을이야. 근데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 원칙 무효. 원칙 무효. 원칙 무효. 그 다음에 최고액에 이자는 포함돼. 그죠? 채권 최고액에 이자는 포함돼. 그러나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 안 돼. 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자는 포함돼.
근저당권 시행비용은 포함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본계약 해지하면 채권 확정되죠.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 확정되죠. 확정 시기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39번 최고액의 이자 산입된다? 아까 뭐라 했어요? 된다. 채무 확정 전 채권 채무 채무자 채권자 바꿀 수 있다.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신청 시 확정된다. 4번 물상보증인이나 재산취득자는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5번 존속기한이 만료하면 결산기가 도래하면 확정. 이게 원칙이죠. 아까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이게 결산기야.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다가 결산기 확정 이렇게 되겠죠. 40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된다고 그랬어요? 경락대금 완납한 때. 아주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군요. 그냥 대놓고 경락대금 완납한 때. 자, 41번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공동근저당.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소유 X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의 문제인가요? 갑이 이렇게 2억 원을 대여기간 1년, 이자 월 일정 포로 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을소유 땅이 있어요. 여기에 갑이 근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죠? 채권 최고액이 얼마예요? 2억 5천이에요.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입니다. 그 다음 2020년 7월 1일 병원 을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역시 2번 근저당권. 자, 갑이 1번 근저당권이고요. 2번 근저당권자가 병이에요. 그리고 병원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입니다. 자, 갑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고요. 병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자, 갑병이 모두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병.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언제 확정된다 그랬어요? 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갑. 병은 신청 시 확정이 되고요. 갑은 이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신청시가 아니고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시인 2022년 6월 1일 갑의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니은 갑에게 6월 1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최고액의 범위 내라면 여전히 담보된다. 일반 저당권과는 달리 확정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는 담보돼야죠.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착각하시면 확정 전이에요. 확정 전 채권이잖아요.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 이자니까 당연히 담보돼야죠. 지금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을 때 갑은 경매 대가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는다. 자, 갑의 우선 변제 한도가 얼마였어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한도가 얼마예요? 2억 5천이잖아요. 그럼 갑이 이자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다 필요 없어. 갑은 최고액이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경매 대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한도로 받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 한도로. 그죠? 3억 원을 변제받는 게 아니라 2억 5천만 원 한도로 받는 거예요. 자,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어요.
대여기간이 1년이고 이자가 월 1.5%예요. 그러면 1년 빌려줬잖아요. 자, 1.5%면은 월 이자가 얼마예요? 2억에 10%가 2천이죠. 1%가 200만 원이죠. 1.5%는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년이잖아. 30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예요? 3,6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이 받을 원본은 2억이고요. 이자는 3,600만 원이에요. 최고액이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 5천을 한도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연체이자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됐잖아요. 변제기가 1년이니까 2020년 8월 1일이 변제기란 말이에요. 그 지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2020년 8월 1일 이후로는 연체자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을이 받을 돈은 2억 원 플러스 약정이자 3,600만 원에다가 플러스 2020년 8월 1일 이후 연체이자까지 합치면 2억 5천을 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 됐건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만 원이니까 2억 5천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린 거죠. 3억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동저당 문제나 근저당의 문제가 이렇게 사례 형태로 벌써 뭐 5줄, 6줄씩 막 이렇잖아요, 문제가.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바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그냥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41번까지 풀어서 물권 문제들은 다 살펴보셨습니다. 조금 쉬운 이제 계약법 푸실 거고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